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좀 바빴습니다. 예, 집을 구하러 다니느라고 서울하고 지방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요새 부동산 정책이 좀 우왕좌왕해서 결국 저희 집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 우리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러 합니다. 예, 우선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포털에서 미리 집을 좀 집값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가실 텐데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오후에 집을 보러 다니죠. 보통은. 네. 그런데 아침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오후에 몇 시에 그쪽에서 집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단도리를 잡고 이제 오후에 이동해서 가서 부동산이랑 만나는 그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전세 대란이니 뭐 집도 굉장히 많이 없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연장 때문에 좀 골치 아파하시고 그다음에 급매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급매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서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네, 몇 천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미리 전화를 해주시면 다른 데 연락을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저희도 이 집값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이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도 그래서 아침에 이 가격 얘기하셨으니까 이 가격대로 좀 보여주시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협상이 안 돼요. 예, 지금은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거나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윳돈을 좀 넉넉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30일부터 또 이제 신용대출이 좀 조여지게 되죠. 예, 전체적으로 신용대출도 생각만큼 받을 수 없는 때가 이제 11월 30일 이후부터 오게 되는데요.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대출 금리를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를 낮춘 게 어떤 얘기냐면요. 신용대출을 받고라도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신용대출을 받고라도 웬만해서는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지만 집값이 하루 다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막 폭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든 집 가격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조금 주는 게 이제 신용대출까지 받는 건데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번엔 11월 30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값도 뛰고 전세 가격도 뛰고 그래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11월 30일 이후에는 또 어렵게 되고 지금 또 이런 거랑 좀 겹치는데요. 12월 달부터는 집을 이제 전세로 내놓게 되거나 월세로 내놓게 되면 전세금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에 드는 것도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거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막 뛰실 텐데 대출을 11월 30일까지만 좀 받아놔도 좀 어떻게는 해보겠는데 지금 11월 30일 이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임대를 늘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임대를 늘려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월세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교통이 좋고 편리한 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월세보다 공공임대가 더 비싸다는 사실이 조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DSR이라든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규제가 30일부터지만 이미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금을 치르고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늦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자금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대출이 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대출을 좀 금리를 좀 싸게 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금리를 싸게 하는 것보다 금리는 싸지지만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좀 1.5단계로 내일 모레 수도권 경기 지역은 목요일 19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1.5단계가 되면 식당 좌석 간격이 1m가 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이 30%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흥시설 같은데 클럽, 헌팅포차 등은 춤을 추지 못하고 좌석간 이동도 금지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 타격이 오겠죠. 그 다음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학원, 다중 이용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그러니까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한 명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 그리고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아예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고요.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야 된다고 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도 물이나 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예, 이것도 꽤 영업에 타격이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간염 위험이 높은 집회, 시위, 콘서트, 학술 행사, 축제, 단체 활동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이 되고요. 응원으로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 현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3분의 2 정도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경계가 또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힘들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2주 후에 다가올 수능 때문에서도 12월 3일에 수능이 치러지는데 49만 3천 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수능 때문에도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당국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절박한 11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